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상현 전문위원 참 조곤조곤 말씀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참 잘해주시는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에서는 양승범 팀장에게 그 지점에서 이게 전화 받을 때 무슨 얘기들 많은 질문이 오냐 이게 물어봤었는데 그 위원님께서는 주변에서 어떤 질문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세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앞으로 더 갈 거냐라는 부분에 더 갈 대한 거냐? 관심 사항들이고 또 제가 요새 뭐 기업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이제 강의를 나가게 네네. 되면 사실은 기업체는 이제 경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맞아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뭐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사실 뭐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뭐 우려의 시각 자체가 상당히 네네. 많으니까 조금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아무래도 기업은 좀 뭐 또 어떤 컨틴전시 플랜 비슷하게 그쵸, 사실 네. 좀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뭐 그러한 어떤 경기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인간 지표는 안 나오네.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인간 지표는 안 나오네요. 아, 저는 아까 딱 듣고 인간 지표가 지금 좋은데 막 이 어떤 게 생각했었거든요. 인간이? 아, 주변에서 지점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양승범 팀장한테 꽤 많이 반등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그런 것들이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시장은 좀 더 가더라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 좀 그 큰 돈 만지시는 분들이나 기업처럼 이제 크게 가시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첫 번째 위원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하고 같은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10여 년간 있으면서 항상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예, 예. 지금 이 속설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맞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4월까지 보게 되면 뭐 상황은 뭐 맞다라고 봐야겠죠. 네. 저희가 뭐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우려도 뭐 지난해 사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긴 했지만 안 좋고 또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뭐 거기에 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부분 또 3월달에 SVB 사태 네. 뭐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뭔가 주식시장이 계속 뭔가 부러질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양상을 좀 보여왔지만 지금 4월까지의 성적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좀 무색하게 네. 예, 올라갔던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좀 최근에 성적표를 조금 한번 점검을 지난 주가 금요일까지 기준입니다. 연초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은 이제 연간 수익률이고 저기 오렌지색으로 표현되는 건 이제 3월 초 SVB 네. 사태 이후의 어떤 주가 흐름인데 각국의 뭐 코스닥이 가장 뭐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 역시 올해는 가장 많이 올랐고요. 두 종목이 끌어올렸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또 유로 스톡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도 뭐 나름 상당히 뭐 선두권에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주식시장 뭐 일부 뭐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좀 강세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우려의 벽을 타고 정말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밑에 그 각국의 통화도 사실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결국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갓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사실은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갈 거로 우려를 했고 또 올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때 끝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가는 부분 또 거기 SVB 사태로 인해서 자금들이 뭐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사실 네네. 뭐 금으로 요새 금 가격도 사실 많이 오르는 것들이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사실 있었던 부분에서 금이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은 폭등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 달러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 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SVB 사태 이후에 오히려 좀 하락폭을 키웠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네. 뭐 신용 위기에 대해서 뭐 걱정은 했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뭐 경제 전반이라든지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증시라든지 또 뭐 이 외환시장 네네. 또 뭐 경기도 마찬가지고 좀 우려의 벽을 타면서 뭔가 조금은 좀 계속 고잉을 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가 이제 연초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 이제 상고 뭐
하반기는 얘기를 안 드리고 네네네. 오히려 상반기에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세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네. 유럽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부분이 하나 이제 제기하는 거고 있고 하나는 뭐 조금 지연되고 있죠. 상반기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될 거다. 네네. 뭐 그게 이제 3월 당초는 저게 3월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5월로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근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뭐 또 아직 효과가 안 나온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시장은 우려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성장에 대한 터닝에 대한 어떤 것들 또 어떤 정책에 대한 효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조금 수요를 받으면서 조금 뭐 어떤 걱정의 벽, 우려의 네네. 벽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참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 좋게 좀 다가와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속 뭐 저도 말씀드리는데 뭐 신용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뭐 아직은 잘 불투명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자체를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좀 조심스럽게 네네. 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 시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과열이 사실은 조금 이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겠네요. 하나 좀 있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작년같이처럼 경기가 좀 탄탄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을 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시장도 우려하고 또 정부 당국이나 뭐 통화 정책 당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리스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책 자체를 좀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반기 중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지역은 뚜렷하게 봤을 때는 지금 미국하고 유로밖에 없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서 대부분 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하고 사실은 조금 많이 변화가 된 거죠. 아직 뭐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지난해 뭐 우리를 어렵게 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은 조금 휴직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자체도 주식 시장 또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를 조금 진정시키는 데는 좀 효과를 좀 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 직접 참가하시는 분들이 딱 마음속에 넣어놔야 될 키워드는 그럼 침체인 거예요? 그렇죠. 뭐 앞서도 얘기하신 네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뭐 이상하게 그렇게 비슷한 주제를 좀 요즘에 갖고, 근데 그 시장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제 좀 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는데요. 저희는 뭐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을 기점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에 보시면 이제 74년부터 해서 네. 최근까지 뭐 여러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중단이 됐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예. 마우스 해주시면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예. 네. 그 74년부터 해서 그 18년 12월에 어떤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중단이 됐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네네. 과연 3개월하고 1년 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라는 부분을 조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스를 쳐놓은 게 이제 하락했던 기간들인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 3차례 정도가 하락을 했고 나머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주가가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박스가 쳐져 있는 이 하락 기간에서의 공통점은 뭐냐? 다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요번 세 차례가 있었는데 한 차례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왜 상승을 했냐면은 이게 침체가 사실은 80년 한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이 좀 선반영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사실은 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간 부분들이고 결국 또 한 가지 이제 12개월 후까지도 이제 침체가 왔을 때는 이때도 또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2008년이 이제 2006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06년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 경기가 침체가 된 거는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되고도 거의 한 1년 넘게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 12개월 후에도 주가는 올라간 거로 딱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긁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까지는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이 중단된 이후에 이제 주가의 방향을 하는 거는 결국 경기 뭐 네네. 결국 이익이 되겠죠. 기업의 이익이. 그쵸. 그 이익이 결국 결정되는 변수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제가 5월달에 뭐 미국이 한 추가적으로 25p 인상을 하고 중단이 될 거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5월달에 뭐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된 후에 그럼 3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좌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왜 근데 말씀 중에 3개월 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 3분기 정도부터 네네.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네. 연말 정도 가서는 이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관론을 뭐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 3분기 정도부터 되겠죠. 이제 그때부터 조금 미국 경기가 좀 흔들흔들 거리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그 정도의 3개월 후에 만약 침체가 온다면 이제 3개월 정도 후부터는 주가가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과연 이 침체가 올 거냐가 네네.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진짜 이미 온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네. 이제 작년 1, 2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사실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네. 찍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실업률이 좋아서 이게 경기 침체로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네네. 상황들입니다. 근데 아직 미국 경기를 좀 침체로 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또 네. 앞으로도 좀 침체 가능성을 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저는 조금 그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네네. 쪽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침체를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아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2분기부터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네네. 상당히 가시화될 거다라는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지금 뭐 우리가 임대료 얘기도 많이 하고 임금 상승률 얘기도 사실은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화면에 보여드리겠는데 그 왼쪽에 요 오렌지색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가 그려 있는 게 그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공급망 차질 많이 얘기했었죠. 네네. 그 공급망 차질 자체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게 개선이 된 흐름이 최근에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수급적으로 뭐 물건의 공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활해졌다라는 네네. 얘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재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물가 압력이 상당 부분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물론 이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 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싹 좋은 그쵸. 시그널은 아닌데 네네.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여하튼 아직도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니까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가격 자체가 저렇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전 세계 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조금은 뭐 우리가 뭐 임대료라든지 뭐 임금 상승률을 떠나서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물가 압력의 둔화 시그널도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 결국 연준이 이 물가 압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좀 고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2분기 들어가서는 조금 더 뚜렷하게 둔화가 되는 시그널이 나올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 시중의 안도감 그거는 이제 국채 금리 이러한 쪽에 하향 추세가 이어지겠죠. 네네. 이제 그렇겠죠. 그러한 것들이 네. 좀 시장에 조금 또 경기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게 그 세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첫 번째 물가 얘기를 이렇게 금리 물가가 얘기를 네. 드린 거죠. 물가가 첫 번째. 예. 물가는 진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신용 경색이 과연 확산될 거냐라는 네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쵸, 부분이겠죠. 그쵸. 네. 지금 제가 앞서 이제 달러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달러가 이제 하락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가 신용 경색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 달러 사겠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달러 살 텐데 일단 달러를 사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은 대부분 이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신용 경색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아직도 좀 불안한 부분은 제가 하나 또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 네네. 같이 제가 달러하고 미국의 CDS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CDS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안 좋은 거죠. 네. 그럼 저 CDS가 왜 안 떨어진가라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은행권의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완화됐다라는 얘기가 다들 들리는데 왜 저 CDS만 안 떨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하나 미국이 지금 안고 있는 지금 불안한 게 그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6월 초가 지금 데드라인으로 좀 데드라인이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빠르면 5월 달도 될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라서 지금 아직 시장은 뭐 그것이 타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하원 의장도 뭐 13번인가 14번씩 투표를 할 정도로 네네. 네, 이게 맞아요. 사실 돌발 변수가 언제 터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 자체가 계속 미국 CDS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돌발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는 저 CDS는 사실은 조금 떨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신용 경색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 조금 최근에 눈여겨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대출 추이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대출이요? 대출 종류가 은행들이 이제 네. 어떤 그 대출이 뭐 모기지 대출이 됐든 뭐 뭐가 상업용 됐든, 네. 모기지 대출이 됐든 많은 산업용 대출이 됐든 전체 합쳐서 네. 대출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 정말 작은 경색에 대한 신호가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화면에 요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미국 은행들의 그 대출 증가입니다. 그 말씀드린 그 부동산 대출하고 산업용 대출을 다 합친 부분들인데 이게 3월까지 이제 발표가 한다. 최근에 조금 이제 고개를 이제 꺾이긴 시작을 했습니다. 저건 근데 저 표는 0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계속 증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적게 그렇죠. 증가하든 예. 크게 증가하든 0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근데, 증가는 계속 하고 있다. 근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막대 이게 회색 막대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인데요. 네네. 꼭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건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최근에 그 은행들의 뭐 조금 이제 아무래도 대출 자체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엄격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출이 확 꺾일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이제 중소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뱅크런 됐던 현상들이 다시 조금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좀 네네. 주간 단위로 보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아주 심각하게 대출 수요 대출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도 뭐 우리가 계속 뭐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얘기 네네. 들리긴 하지만 당장 뭐 현실화될 수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경기 쪽에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 일단 지금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침체까지 안 가도 되는 조건들을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실물 경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서베이 지표도 상당히 맞아요. 안 좋고 뭐 하지만 과연 미국 실물 지표가 사실 흔들리고 있느냐 정말 네. 흔들린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실물 지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탄탄하다, 견조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면서 네. 미국 경기 정말 침체가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감을 증폭을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진다면 그럼 덩달아서 뭐 생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위축이 네네. 되겠죠. 근데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오렌지색이 그 실제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네. 지수인데 과거에 보면 ISM 지수 떨어지면은 확 떨어졌죠. 이 생산 지수 네네. 자체가. 근데 최근에는 거의 떨어지지가 있지 않습니다. 어, 뭐 조금 약간 미미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탄탄하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겠죠. 도대체 왜 탄탄한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직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다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 있고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 자체는 뭐 저희가 뭐 IRA법이라든지 네네. 이제 반도체 과학법 이런 얘기를 많이 칩스법이라든지. 하는데 근데 그 효과 자체가 미국 제조업 경기에 여하튼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아직 공장을 짓지도 않았잖아요.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들도 원래 있고 짓고 있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예, 그 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미리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또 투자를 하기 네네. 기회 투자를 약속한 부분에서 투자가 이미 공장을 짓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래서 저도 리쇼링 효과가 어디서 확인되는 거냐라는 게 상당히 좀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보다가 최근에 조금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네. 그 화면에 저도 또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화면에 지금 네, 말씀해 주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건데요. 이게 미국 건설 투자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네. 또 요 파란색은 미국 제조업 건설주 중에서 제조업 이제 투자 증가율이고요.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이 제조업의 투자가 그러니까 이 건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그 건설 투자라는 건 공장을 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네네. 이게 증가율도 워낙 가파른 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 투자 중에서 이 제조업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 최고치를 지금
달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다는 얘기로 네네. 사실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결국 이것이 리쇼링 효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효과가 이미 이 제조업 건설에서 사실은 공장 건설에서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리쇼링 효과로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요. 예. ISM 제조업 지수는 왜 위축 국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그것은 달라지나요?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약간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조업 ISM 지수도 물론 이제 업종별로 비중이 이제 가중치가 다르기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경기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얘기하는 첨단 뭐 네네. 이러한 것이고 나머지의 어떤 일반적인 산업들 자체는 상당히 뭐 이렇게 썩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차별화가 돼서 ISM 지지업 지수는 뭐 가중치를 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좋은 기업 업종보다는 나쁜 업종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네네. 이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제적으로 어떤 생산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견인하는 거는 사실은 몇 개 업종 상당히 네네. 미국을 주도하는 이러한 업종들이 잘 나가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실물 경기하고 이 체감 지표와는 약간의 좀 괴리감이 사실 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전 나름대로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리쇼어링 덕분에 제조업의 건설 투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지아라든지 네네.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투자하는 이러한 그 소위 외부에서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주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 고용이 상당 부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리쇼어링 효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이게 뭐 지금 미국의 신공급망 정책이 성공을 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네네. 부분들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그 같이 그린 옆에 차트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작년 8월에 이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작년 8월에 이제 이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한 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을 다 포함해서 좀 투자가 약속된 금액이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근데 앞으로 이 텍스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더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미국의 어떤 지금 그 제조업 동력이라든지 경기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다. 네. 말씀드린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 자체도 덩달아서 사실은 이렇게 좀 계속해서 견조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 자체가 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와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와서 제가 뭐 미국의 그 서비스 소비 좋다라는 네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PMI나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서비스업 지수 자체는 다 벌떡벌떡 사실은 다 강한 상황입니다. 벌떡벌떡. 이게 좀 말씀 아니에요. 표현이, 재밌어요. 표현이 좀 그렇게 네, 됐는데요. 네네. 상당히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사실 보이고 있다라는 네네. 것이 과거에는 사실 좀 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경기 위주로 그렇죠. 사실은 경기가 있는데 뭐 이게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부분도 뭐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소비 사이클 자체가 뭐 이 재화 소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 서비스 소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네네.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침체가 돼도 유튜브를 본다라는 네. 얘기를 한 네네. 것이 결국 우리가 구독 경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지출 자체는 상당히 고정적으로 사실은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서비스 경기가 상당 부분 또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를 사실은 또 보여주는 네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은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 뭐 제가 안 간다 단언하기는 좀 어렵긴 네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회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좋다 지금 상당히 좋다. 예. 실제로 투자도 너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는 찾기 좀 어렵습니다만. 뭐 거기에 뭐 하나 더 붙이면 이제 네. 그 우크라이나 효과도 사실은 좀 있겠죠. 우크라이나 효과가 미국 미국이 제조업에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라든지 방산 쪽으로. 방산 쪽으로 뭐 네. 수출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을 당연히 할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해줬죠. 뭐 네네. 무기 지원도 하고 현금 지원도. 그 현금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다 미국에 무기 사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나토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결국 그 우크라이나 무기 또 이렇게 네네.
주면 그 부족분을 다 또 더 채워야 다시 재고 채워 넣어야 채워야 되죠. 되는 네. 그거는 다시 또 미국 방산 물자를 설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그러한 부분의 효과도 일부분 많지는 않지만 결국 일부 미국 제조업 경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사실 무너져야 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막 지표로 뭐 이게 침체 징조입니다. 이거는 그 침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리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보는 것뿐이지 실제 침체 오는 거는 실물 경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너무.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중요한 게 보면 물론 일부 이제 항상 이제 경기가 무너질 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보면은 항상 과열과 과잉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2001년에는 IT 그쵸. 버블이 네.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분야 주택 주택 버블이 있어. 뭐 지금도 사실은 버블이 없다라고 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신용 위기가 터진 거고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 실물 쪽에서의 버블 자체, 그러니까 투자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더 이상 투자를 뭐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닌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 하나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까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뭐 오늘 제목에 걱정의 벽을 계속 타고 올라갈 네네.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말씀드린 물가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또 말씀드린 침체 회피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하반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2분기 중에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또 새로운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걸 중국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4.5%가 네네.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그렇게 썩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 아니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다 중국의 소비 이 네네. 부분 자체가 이제 맞아요. 끌고 올라왔고 생산이라든지 투자는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못했는데 근데 2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는 2분기 성장률이 더 좋을 거다. 지금 1분기 성장률이 4.5인데 지금 2분기 성장률은 최소 7% 이상 잘하면 8%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못 돼도 그렇죠. 뭔가 효과로 조금 네네. 있을 수 있다라. 그것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 쪽으로 그 훈풍이 조금이라도 온다라고 하면 뭐 그것이 또 전 세계에 또 다 영향을 미치겠죠. 네네. 그것이 결국 2분기에 전 세계 경기라든지 또 주식시장을 좀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 뭐 신용 리스크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만 주식시장이 걱정의 벽을 계속 타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실제 2분기에 좀 잡히는 모습이 결국 나와줘야 되고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러한 업황을 바닥이 확인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동력을 좀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계속되지만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참 나중에 돌아보면 맞아 이때 투자했었어야 되는 데를 후회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박상현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